오늘은 이제 최근 지지부진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좀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전 세계적인 기조였던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금 좀 원자력 발전으로 선회한 이유를 보면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 가운데는 이 풍력과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친환경 에너지 역시 뭐 친환경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광물 자원들을 필요로 하죠. 당장 뭐 태양광만 하더라도 이제 셀 원료에 실리콘이 사용되고 또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이제 구리를 통한 케이블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풍력도 뭐 타워나 외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제작을 할 때 이제 철강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보다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는 이런 광물 자원의 가격도 엄청나게 탄력적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지구 온난화도 한 몫을 했지만은 바로 이제 전력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텍사스의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서 전력 도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이 감소하면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소 배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이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전기료 역시 인상한다고 하면서 현재 전 세계는 뭐 어느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전력 대란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난의 경우 원인은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뼈대를 구성하는 골격을 보면 결국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독일이 러시아랑 벨라루스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약간 열이 받아서 이 노르드 스트림 2 가동 승인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유럽은 어쩌면 또 한 번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은 이제 지난 97년 교토 의정서 이후에 이 천연가스 비중을 좀 의무적으로 높여왔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의 약 40% 정도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좀 수입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그 데미지를 좀 고스란히 입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 이후에 나오는 대안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원자력 강국에다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매년 대형 원전 1기를 건설하면서 발전 비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좀 자국을 중심으로 원전의 밸류 체인을 형성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도 딱히 없기 때문에 결국에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이 원자력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투자자라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그래서 현재 원자력이 다시금 각광을 받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단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LCOE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발전소가 1kW시, 1MW시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비교할 때 활용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걸 가동할 때 이제 드는 비용을 이제 각각 비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그 차트를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석탄 에너지에 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이 현저하게 비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만간 격차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발전소가 많아지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이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화력 발전을 돌린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이제 보조금을 철회하면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원자력 발전 역시 이제 $90 정도 이제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대비 발전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 재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제 같은 용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연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시는 거는 그 한국수력원자력 공식 블로그인데요. 여기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지만은 우라늄 1kg은 석탄의 300톤 그리고 이제 석유 9,000드럼과 같은 에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라늄 1g은 석유 3톤, 석탄 3톤의 가치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라늄이라는 이 자원은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만큼 어떤 특정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이유로 자원을 틀어막는 그런 일도 없을 거라는 점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 더해서 최근에 에너지 대란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은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재개를 발표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10년 전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글로벌 주요국 중심으로 탈원전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원전이 다시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운데서 현재 그 원자력 발전 수출이 가능한 나라들 중에 보면 중국이랑 러시아를 배제하면 이제 한국이랑 미국, 프랑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문제를 빌미로 중국이랑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코도 러시아를 배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 역시도 이제 석유나 천연가스의 사실 90%를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탈러시아를 원하는 만큼 이제 결국의 원자력 발전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앞서 언급한 이제 세 개 국가에서 이제 수주 기대감이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SMR이라고 해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 원전의 장단점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원전은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 방향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떨까요? 방금 살펴본 내용들만 들어보면 이제 그동안 사양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은 다시금 재개가 되고, 또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이제 국내 기업들 역시 수혜를 누릴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방향성 부면에서는 맞는 부면일지 몰라도, 그런데 한편으로 최근에는 이 원자력 발전 사업에 이런 큰 이벤트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텍소노미 채택 여부입니다. 이 텍소노미라는 거는 이 기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류하다라는 뜻과 법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이 텍소노미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자력 자체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볼지 말지, 그리고 뭐 자금 지원이나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이 텍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도 K 텍소노미라고 해서 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 산업에 포함시킬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이거는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유럽이 논의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 프랑스가 있고, 또 이를 반대하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셈법 계산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유럽의 전력 대란, 그리고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요건이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효율성도 높고 지리적인 요인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이제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반대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논리를 보면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제 땅에 묻는 거 말고는 뭐 별다른 해법이 없는 이 원전 폐기물 처리 방식,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비환경적인 요인들이 질비한 상황에서 이런 걸 친환경이라고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이 과연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양쪽 진영 모두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뭐 나름의 이제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컨센은 최근에 이제 겪었던 것처럼 전기료가 급등하면
이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EU 텍소노미에 이 원자력 발전이 결국 포함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U 텍소노미 그리고 또 K 텍소노미에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원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약간 횡보 기간에 있는 이 국내 원전 기업들 역시 파이가 커질 거기 때문에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원전에는 이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를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원전 산업에 불어닥친 중요한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